아니, 오늘 쉬어요, 오늘. 네, 반갑습니다. 쉬네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네, 이벤트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 네, 오시겠구나. 반가운 얼굴들 토요일 예. 아침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오늘 5월 6일 첫째 주 토요일 야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목포는 비가 조금 오다가 그쳤는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 다음 날 또 뭐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고 또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 또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토요일 5월 6일 토요일 야노드를 시작하기 앞서 모두 함께 사운 제창하고 야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이크를 켜시고요. 사운드 창 준비. 야, 야, 사운드 창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믿음에 굳게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자, 아자, 자, 아자, 아자.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함께 책을 읽고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 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어떤 책을 공유해 주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제 순서를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김나영 팀장님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미애 사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오미애 사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오미애 사장님, 그 다음에 이동순 사장님,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백재원 사장님, 그 다음에 서규석 팀장님, 그 다음에 임현정 팀장님, 어, 우리 정한 사장님 발표가 가능하신가요? 네, 그렇게 아, 발표를 해주시고, 네. 네. 이동하고 있어. 네. 네네, 잘 들어주세요. 후기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순서대로 제가 안내드려 서규석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나영 저기 팀장님, 네, 워킹 스마트는 안 하는 건가요? 그거 하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각자 아, 예, 각자 읽었던 책을 발표해 주시고 나눠주시는 시간이에요. 네, 네.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김나영 팀장님부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페리얼 어벤져스 팀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나영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읽었던 책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었는데 상업고등학교여서 그 대학 진학 학생들보다 그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나중에 회사에 갔을 때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책을 제가 추천해서 같이 읽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지금 회사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요즘에 좀 다시 직장인의 어떤 그런 마인드도 좀 우리 일에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마인드를 좀 끌어올리고자, 네, 이 책을 좀 다시 들춰보게 됐는데, 제목은, 뭐, 제목, 어디 갔어? 안 보여?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원이라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딜로이트 컨설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런 그 회사 경영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 적어주신 책인데요. 여기 그 처음 그 인트로의 제목이 회사 생활은 자기 인생의 CEO가 되는 훈련 과정이다. 음, 공감하시나요? 음, 근데 아마 여기에 이제 회사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뭐 저희 뭐 스피치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평생 주부로만 하다가 애터미가 처음 사회생활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직장 생활보다는 자영업만 계속 평생 하시다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이 일의 어려움이 뭐냐면, 어쨌든 혼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적응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 생활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이겨내면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안내해 주는 책인데 제가 몇 가지 어, 이렇게 밑줄 쳤던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지만 그 하루는 사람마다 같을 수 없다. 그 하루가 모여서 각자의 다른 미래를 만들어낸다. 회사를 다니는 이유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영진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미래의 자기 사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또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등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목표들은 그냥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직원으로서 자기 몫을 다하고 미래의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들으면서 드시는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가 하는 일도 사실 같은 부분이 많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대로 소화해낸 회사 생활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본질, 복잡한 조직의 역학관계, 인간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 등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본질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일할 때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 마지막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성공을 추구하지만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일 뿐 어리석게도 성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또한 평범한 오늘 하루의 직장 생활을 수치로 여기지 않지만 안온한 평범함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게을리함은 깊이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이 책이 그냥 단지 뭐 직장 생활 뭐 잘 적응해서 뭐 그런 종류의 책, 그런 류의 책보다는 진짜 우리가 함께하는 조직 생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큰 목차 네 가지만 소개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첫 번째, 밥벌이로만 생각한다면 미래는 없다. 근데 저희가 이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밥벌이가 아니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선택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밥벌이로 생각하는 사람 말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애터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에서의 경험은 평생의 자본금이다. 저희가 일을 할 때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평판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진다.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행동보다 좋은 습관이 강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총 네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세부 내용들을 잘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어, 그 조직 생활 안에서 인간관계가 직장 생활하고 애터미 안에서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거는 영업직처럼 뭔가 회사에서 막 프로모션 막 걸면서 동기부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계속 해내야 되는 일이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영업직 쪽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직장 생활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확한 하루의 스케줄 속에 그냥 주어진 어떤 미션들을 해나가는 그 어떤 하나의 루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득 가면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꾸준하게 뭔가 반복해서 지속하는 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좀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마음으로 옛날에 우리 한정팀장이 되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간에 있어서 직장 생활이라는 것보다도 일하는 어떤 방법, 태도에 대한 부분까지 좀 그런 마인드를
갖춰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제가 한번 보고 같이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나영 팀장님의 책 공유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 생활을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그럴 때는 간접 경험, 이렇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배워가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책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못하는 경우에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네 가지 타이틀을 안내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밥벌이로만 생각한다면 미래가 없다. 그리고 조직에서의 경험은 평생이 자본이 된다. 평판이 없어진다면 내 자신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서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이런 것에 연연히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거, 저는 이제 옆에서 일하시는 우리 스폰서님들을 보면서 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좋은 타이틀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고, 좋은 책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서울에 계시는 오미애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페리얼 어벤져스 팀 오미에입니다. 제가 고른 거는요, 화면이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황금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가 쓴 책이고요. 그 6가지 부의 법칙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공하려고 했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률을 이제 몇 가지로 이 사람이 말했는데, 첫 번째로는 인생을 풍요롭게 산다. 두 번째, 성공자의 대열에 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한 부자가 된다. 네 번째,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다섯 번째,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여섯 번째,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6파트로 그러니까 그 황금률에 대해 여기 황금률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비슷한 거를 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중에서 제가 어떤 파트를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챕터예요. 어, 이거는 이제 이분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4가지 창이 있다고 합니다. 투명한 창, 가려진 창, 위선의 창, 어둠의 창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명의 창은 바깥 사람이 나를 보여지는 거죠. 뻔하게 나도 보이고 그 사람 바깥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투명한 창이라는 것은 밖에서 보였을 때는 내부가 보이는 창이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 상태를 남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태래요. 물론 이 마음은 당신 스스로도 잘 인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려진 창이라고 하는 거는 창에 커튼이 들어워지면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대요. 당신은 내부 상황은 잘 알고 있지만 남은 알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선의 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맹목적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외부 세계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남의 눈에는 잘 보이고 가려진 창의 반대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둠의 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어둠의 창은 남도 자신도 잘 들여다볼 수 없는 창이라고 합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 마음 깊은 곳에 위치한 잠재의식을 말하는 거로요. 이 창은 보통 상태에서는 누구도 당사자도 포함해서 들여다보거나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이나 체면 상태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사람은 모두 이런 4가지의 마음의 창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창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알아야 돼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이 실제로는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려진 창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어, 마지막에 말한 거 있죠. 인간에게는 자신도 타인도 잘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어둠 및 상 심연에 바로 인간의 잠재 능력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심을 알려면 이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그 네 가지 창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찾아내는 속에서 행동까지 결부되어 있었을 때 성공의 반열로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오늘 선택을 했던 거는 이 여러 가지 창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가 나가는데 조금 어,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우리 성공은 혼자 하는 성공이 아니라 함께 하는 성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창 때문에 함께 하는데 좀 주저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들이 긍정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진짜 뭐 작은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마음을 좀 열어놓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열어놓는 마음 속에서 또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자기의 이 네 가지 창은 긍정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선택했던 거는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적은 편은 아닌데 나이가 많다 보면은 이렇게 고집이 세지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어려 버리는데 사실 그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살아온 경험에 조그만 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틀을 성공을 하려면 이 틀을 벗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태 속에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젊은 친구들 속에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또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리고 싶었던 창에 어떤 상처를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야지만 함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미애 선생님께서 황금률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섯 가지 구의 법칙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인간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고집이 세워진다는 말씀 되게 와닿았는데요. 저도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 자신이 그렇게 되진 않을까 약간 걱정스럽고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내 모습이 그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제 모습이 있죠. 우리가 이런 책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때 이런 책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변에서 같이 공감대를 일으켜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책 소개와 공유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어, 요즘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스킨케어도 잘하고 계시고 우리 이동순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페리얼 어벤져스 팀 이동순입니다. 아,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책을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많이 읽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는 돌아오는 이 시간까지는 한 권 다 읽어야 할지 생각을 하는데 조금 남았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책을 읽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다른 책을 소개를 하려고 이 책을 지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처음 시도가 참 이렇게 좋은 단어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와닿는 글이 있더라고요. 직장인들의 관심사를 얘기하는데 연봉이나 승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이는 인간관계나 리더십을 핵심을 꼽는다. 그리고 한술이나 외국어 실력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다.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재테크나 자기 개발을 선택하는 직장인들도 있다. CEO를 보고 이제 일을 정해하고 멘토나 구루를 두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성공한 CEO나 유명 인사를 모델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참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금방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이렇게 한 구해서 읽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순 선생님, 책 읽기 많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시간 내서 책을 읽는다는 게 더군다나 바쁘게 일하시는 분일수록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책 읽는 걸 시간 내서 읽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스폰서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꾸준히 읽는 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여도 꾸준히 읽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선정해 놓고, 예, 어렸을 때는 막 하루에 한 권씩 해치웠지만 요즘은 좀 그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유해 주신 비서처럼 일하라. 이 책,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독하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네,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이게 참 우리에게는 땡큐한 일이긴 한데 백지원 사장님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손님이 안 계셔서 차분하게 앉아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목포의 백지원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 1등센터 세일즈 마스터 백재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책 자랑을 많이 하는지 전 책이 없고요. 이거 이제 국장님이 약전에 멜싱킹을 준 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걸 했는데, 이렇게 제가 가장 이렇게 책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책은 읽기 쉽고 내가 관심 가는 분야고 내가 쏙쏙 들어오는 내가 관심 분야의 책을 읽었을 때 쏙쏙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도 읽었다가 저 책도 읽었다가 다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주신 거 웰싱킹을 어저께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면서 두 번씩은 읽었어도 안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코스 그러면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일에 대해서 가장 안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그럼 처음부터 하는 성공 시스템이 뭐냐? 고세일즈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오늘 읽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성공의 8단계를 중에 제가 후속 관리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후속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급으로 밑줄 친 것은 복제의 출발점은 바로 태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고세일즈 마스터에, 고세일즈에. 그래서 배운 대로 태도를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태도,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 이 중에 배운 대로 태도하는 거,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거,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 저는, 첫 번째는 아닌 것 같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는데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정말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증명하고 있는가라고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이 고세일즈 마스터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동 지침서라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읽으면서 일할 때 진짜로 세세하게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생 시나리오가 있어. 그 부분도 얼마나 자세하게 잘 기록해야 되는가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은 참 가까이 하기에 너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을 세일즈 마스터 책을 읽으면서 밑줄 쳐가면서 읽었는데요. 힌트 아니 뭐라 하나 그 포인트점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일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종원 선생님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여러 가지 책을 보셨는데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으시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으시고 마음도 막 급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나 싶어요. 어, 저도 가끔 생각하는 게, 한 번씩 서점에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서 좀 차분하게 이런저런 책들을 골라보다 보면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책을 좀 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가 해소하고 싶은 것, 내가 내 관심사,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책을 만나게 된다면 책이 그냥 쑥쑥쑥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언젠가는 가장 쑥쑥쑥쑥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화이팅이고요.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네,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목포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서기석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목포 1등 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석기석입니다. 저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책이에요. 보이시나요? 네트워크 사업의 비밀이라고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챕터가 한 15개 정도 있어요. 네, 되게 길지 않은 책이에요. 다 합쳐봐야 100쪽이 안 돼요, 책이. 여러 가지 챕터 중에서 챕터 8번이 성공자의 조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해서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책을 읽는 게 원래 어려워요. 진짜 시간 내는 것도 어렵고, 저도 이거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아닌데, 뭔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때, 뭔가 제 생각 말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자꾸 예전에 읽었던 책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네요. 챕터 8 성공자의 조건이라고 돼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꾸준히 모임을 만들고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들을 만나면 단순히 차나 마시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에게는 강건한 체력과 순발력 있는 운동신경이 필요하고 예술가에게는 창의성과 함께 장인정신이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네트워커에게도 필요한 소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특별한 재능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게 해야 합니다. 잘 듣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업은 남을 도우면서 나도 함께 성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판매에 능한 사람, 투쟁적인 사람, 대인관계에 능숙한 사람,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무조건 이 사업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해이자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사업에서는 참을성 있고 능동적이며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렇게 단락단락 15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트워크 사업에 뭔가 어떤 회사를 골라야 하는지, 정통적인 네트워크 회사는 어떤 느낌인지, 왜 일에 대한 걸 위임을 해야 하는지, 뭔가 네트워크 사업의 기본적인 것들이 쭉 나와 있는 책이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표지는 이따가 사진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발표할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기석 팀장님께서 네트워크 사업의 비밀이라는 책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조직 문화,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는데, 그런 분들, 네트워크 사업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굉장히 짧고 심플하면서도 요점만 딱딱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쾌하고, 지금 서기석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읽어주셨는데, 벌써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트워크 사업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책 공유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어벤져스 팀의 또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한숨을 푹 쉬시는 것 같은데 부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정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못 들어왔을 임현정입니다. 아니, 뭐, 다 공감이 가요. 요새 또 책을 좋아하고, 각자가 어떤 부분을, 뭔가를 우리가 돈을 쓰는 가치가 약간 좀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돈이 정말 없어도, 돈이 내가
지금 통장에 10,000원 정도밖에 없어도 그거를 책을 사는 거는 좀 안 아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막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뭔가 이거는 내가 안 읽어도 사놓으면 보고 있으면 마음이 뿌듯한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문득 제가 딱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말이 우리 그 사회자님 장준미 세일즈 마스터가 정확하게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를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세상을 살면서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그 경합하는 모든 것들이 돈이 들 수도 있고, 시간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많아. 호기심은 되게 많은데, 이걸 내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간접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책을 집중적으로 좋아했던 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면서 혼자 살게 됐는데 집이 너무 시골이니까 나와서 이제 촌에 있는 사람들은 자취를 해야 되잖아요. 자취를 하면서 집에 TV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할 수 없는 시기니까 벌써 23, 4, 5년 전이잖아요.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책을 이제 책방에서 빌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책을 조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책이 빠져들면 되게 재밌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을 되게 힘든 시기가 살아가면서 생기잖아요. 그런 시기 때 저를 좀 옆에서 위로해주고 달래줬던 그런 것들이 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뭐 산문이나 수필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저의 마음의 공감을 좀 많이 받으면서 책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진짜 비슷해요. 다 지금 여러 분들이랑 비슷하게 제가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집중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집중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 진짜 바로 옆에 있어. 이게 내가 오늘 책을 좀 읽어야지 하다가도 눈은 책을 읽고 있는데 머리로는 또 딴 생각하다가 또 핸드폰이 뭐 얼쩡거리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근래에 제가 이제 책을 다 읽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인데 이걸 이제 중간에 그냥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이긴 보이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는 책인데 책 두께가 한 800페이지가 돼요. 이거를 제가 추천한다기보다 이 책은 사실은 조금 안 그래도 책 읽기 싫은데 하는 사람한테는 좀 읽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조금 시간을 조금 써도 될까요? 길어지는데 다른 네. 사장님 너무 웃긴다. 이게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건데 책을 딱 보기만 해도 좀 멀리서 보면 얘가 책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집중해서 읽지 그러는데 내가 원래 참숯가마를 갔다 왔거든요. 참숯가마를 가면요. 우리 찜질방이랑 틀려요. 참숯가마를 완전 고온에서 이거 땀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핸드폰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 핸드폰이 완전 고온이라서 막 90도, 100도라서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서 이게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핸드폰을 볼 수 없는 시간은 요 근래에 없어. 다 가지고 누워서도 핸드폰 보고 다 내 손 안에 있는데 그 참숯가마에 가면은 핸드폰을 들고 들어갈 수 없어요. 2시간 있는 동안 2시간 동안 핸드폰을 볼 수가 없어. 안에 넣어놓고 들어가서 나와서 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이 책을 들고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참숯가마에 가서 이 책을 읽으니까 집중해서 읽을 수도 있고 다른 걸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읽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냐면 세이노의 가르침인데 세이노가 도대체 뭐야?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좀 내용이 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필명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는 뜻의 say no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say no라고 말해라고 해서 2023년 기준 순자산 1,000억 원대 자산가고요. 1955년생이고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30살 유년기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 사망하면서 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고교 3학년 때 건강과 가난 때문에 휴학하고 친구 아버님과 친구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했으나 실패 후 복학하여 고교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입대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친구들 투자를 받았다고 해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군부대 부동산 관리 업무와 도서관 관장을 맡았고 제대 후 영어 공부에 몰두하여 미 8군 내 메릴랜드 대학 분교에 입학하였다.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하여 과외, 입시학원, 번영업 등을 했다. 결혼 후에는 거의 10여 년 이상 쉬는 날 없이 밤늦도록 일과 공부에 몰두하면서 의료,
정보 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으로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결혼 후에 이거를 참아줄 수 있는 와이프도 있었겠죠. 모든 환경이 100%다 좋은 환경은 아닌데 분명히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산을 외환 투자, 부동산 경매, 주식 등으로 증대시켰고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 자산을 일으켰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도 경임하였고 사업장 70여 개국을 여행하였다. 국내에서 경영하였던 회사들은 수출탑과 산업 훈장을 받았으며 인재 경영 대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2003년부터는 사업을 줄여왔고 광범위한 독서, 음악, 영화 감상을 즐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며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접대 술자리, 기업 정치가들, 부자인 척하는 자들의 블러핑, 매년 10여 원대의 소득세를 2000년까지 5년 이상 세이노 개인이 납부하였고 2001년부터는 가족 단위로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글이 사실 이게 지금 800페이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책 얼마인 줄 아세요? 7,200원입니다. 800페이지 책이 7,200일 수가 있나요? 요즘 그냥 조금 유명한 사람들 책도 안에 내용 별로 없어도 18,000원이거든요.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책을 낼 수 있느냐를 제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이런 카페 이런 데 글을 쓰게 해요. 자기가 너무 가난한 시절부터 살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걸 원하는 재테크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시간이 이걸 끝나면은 카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페 내부에서 이 사람들이 글을 기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카페 내에 있는 글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올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글을 올려서 글 써먹는 걸 보고 홧김에 글을 모두 삭제했어요. 카페 운영까지 중지해버리고. 사과와 해명을 받은 후에 이걸 왜 하기 시작하면 첫째, 회원들이 외롭고 지칠 때 서로를 의지하여 북돋아 주는 곳. 둘째, 그 누구도 경제적 이익을 꾀하지 않는 곳. 카페의 취지가. 셋째, 책과 좋은 글들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만 바란다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비를 받건 안 받건 간에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게시물을 수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이게 남들을 위해서 무료로 가르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책 중에 되게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야 여러분 혹시 그분 아세요? 박세니 아세요? 코칭. 옛날에 이수련 총장이 박세니의 가르침을 받고 엄청 이 사람 심리 전문가인데요. 학원부터 시작해서 브레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 책도 되게 많이 냈어요. 박세니가. 사실 인터넷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이 사람 뭐 수업을 몇십만 원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 책 내용에 그 사람 글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어떤 강의나 유튜브에서 강사가 세이노가 쓴 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식으로 인용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토론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저자를 밝혔으므로 상습적인 돈벌이 목적이 아닌 이상 내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는 유튜브 클래스에서 유료 강의를 하면서 한 달에 3억 가까이 돈을 번다고 자랑하는 심리 상대사 박세리라는 사람이 자기 글을 갖고 인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걸 대놓고 여기 글자에 적어놨어요. 박세리 이 사람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 오히려 이 세이노라는 사람은 모르고 박세리라는 사람이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혜병 김만재라고 알려진 또 이인이 매달 3천만 원씩 번다고 홍보하면서 라이프 체인지를 통해 레벨러 노트라는 것을 인터넷에 유료 회원만 읽을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딱 얘기하면서 이 책을 7,000원에 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카페에 있는 글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근 20년 가까이 내가 글 적었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편집을 했고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쓴 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교정을 했겠죠. 교정 같은 걸 해서 나온 게 지금 800페이지예요, 여러분. 이분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메일로 보내셔도 돼요. 메일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읽은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읽은 것들 중에 제가 좀 공유를 할 건데 요거는 짧게 끝날 건데 내용이 이게 맞잖아요. 800페이지에 7,0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깊이가 있고 너무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으로 자기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적은 거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재미없진 않아요.
그런데 책에부터 일단 질려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충분히 좋은 내용만 캡처해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은 것까지만. 자, 세이노의 가르침이고요. 잠깐만. 또 옆으로. 먹어주세요.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하였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그것을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 갔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어도 죄로점으로 되돌아가 재출발을 할 줄 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홍수나 화재 등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가도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뭐 백종원 이런 사람들 우리 알잖아요. 뭐 70억, 뭐 60억 이렇게 날렸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개인적으로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 번, 그러니까 이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시작해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그 내용 중에 맨날 거기 나오는 카네기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회장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돈 버는 사람들 중에 다시 내가 가난한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나도 다시 돈을 벌 수 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조금 많이 와닿아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피를 토하는 자세라 하라고 한다. 특히 30대 중반 이전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적어도 2, 3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하므로 최대한 일터나 학교에 가깝게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밥을 많이 먹으며 졸려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므로 밥을 굶거나 조금만 먹으라고 하고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려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시간도 아껴야 하므로 그냥 생으로 씹어 먹으러까지 말한다. 되게 이게 결국은 성공학 책의 모든 것은 의지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내용 중에 그 한 명의 독자가 연락 온 그 사람한테 충고했던 말이 공휴일이건 간에 쉬지 말라고 했다. 내가 지시한 대로 몇 개월을 하다가 일주일 하루 정도는 쉬고 싶다고 하였을 때 내가 한 말은 엄살 떨고 있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1년 정도 지나 피곤함에 쓰러져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한 말은 당장 종합 비타민을 2알씩 먹으라 하였다. 돈도 좋지만 건강을 잃는 모든 것을 잃지 않느냐는 그의 말에 내가 한 말은 이랬다. 그 전랑 건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너는 당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않은가. 자살하는 사람들 중 99%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니 개소리 말고 밥이나 철저하게 제때 찾아 먹어라. 차가운 샌드위치라도 제때 먹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한 달에 하루는 푹 쉬어도 좋다라고 한 시기는 그의 예금액이 2억 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메일을 주고받은 지 2년이 채 안 된 시기였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해도 이런 멘토로 인해서 글을 주고받으면서 수만 명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도 누군가는 이루어내고 누군가는 또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여기 보면 한창 일하던 시기에는 취미 생활을 위해 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였는데 그 다음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밤에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새벽까지 술을 마심으로써 다음날 엉망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10년에 한 번 정도뿐이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직원들은 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셔대는 사람들,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마치고 출근하는 사람들, 일요일에 등산이니 뭐니 하면서 몸을 극도로 사용한 뒤 월요일에 출근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육체의 리듬을 깨는 일은 토요일에 할 것을 공유한다. 극단적이죠. 셋째, 노력한 만큼은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나는 보상의 수를 받기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꾸준히 하시고 있으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상은 나타난다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고민과 문제를 혼동하지 마라.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 는 뜻이고 문제는 해답 혹은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고민이 어떤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민은 중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라. 그러니까 고민과 문제를 혼동하지 마라.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잘 알겠죠? 내가 머릿속에 너무 생각만 많은 거랑 정말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다르다는 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 예를 들어 대리운전은 제 아무리 수입이 좋아 보여도 시간당 인건비는 많이 튕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노동소득들이 다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뭐 노동소득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노동소득은 그 경험이 쌓이는 거니까 다른 거고 우리가 뭐 잠깐씩 하는 알바 뭐 저도 알바 같은 것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길게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골치 아픈 직원은 자기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약간 팩트 폭격이죠.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일에 미친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과 열정을 공유하여야 한다. 게다가 일에 미친 사람은 조만간 자기 혼자서는 일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일을 나눌 사람을 찾기 마련이다. 거기에서 기회가 나타난다. 노력하는 직장인에게는 직원들 덕에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이익을 나누고 기회를 나누어주는 사장이 최고다. 명심해라.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듣고 있는 거죠. 근데 늘 이런 책에 나온다는 거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세상을 좀 살아가면 정말로 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 본성이 드러나지 마련이다. 적토 많은 홍당무가 없어도 잘 달린다고 내가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기준을 바꾸어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일하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자기 기준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기준을 아무리 귀가 따갑도록 설명을 하려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그들은 오히려 덜 먹고 덜 싸겠다.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야 하느냐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잘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얻게 된 결론은 역시 가난하게 살 사람들은 따로 있기 마련이다. 우리 애터미 하면서 그렇잖아. 그렇게 큰 돈은 필요 없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안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이거는 다른 사람을 빗대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부분 중에 한 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위의 글을 읽고 나면 당신의 일하는 방식도 확 바뀔까? 내 경험으로 볼 때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직원들은 제대로 가르치고 본인 스스로도 노력하면 바뀔 가능성이 높다.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사람들은 50% 정도는 가능성을 보이지만 나머지 50%는 신용만 한다. 나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변화할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으며 특히 5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은 소기의 경읽기였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우리 백재원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오미애 사장 이런 분들은 그 중에 이제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난 사람들 약간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조금 이 나이대에도 뭔가 깨어나 있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 좀 부자 될 완전 유전자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객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원칙이 하나가 남들이 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2번, 절대 오늘의 이득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것. 3번째, 부자들은 끼리끼리 산다는 것. 4번째,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 주변의 모든 부자들도 언젠가는 내 고객이 된다는 것. 제가 읽은 것 중에 끊어놓은 건 여기까지. 아직 책이 많이 남았는데 한 200페이지까지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좀 꾸준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 책을 다 읽으려면 제가 일단 참숫가마를 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숫가마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현정 팀장님의 열정적인 책 공유 잘 들었습니다. 이 세이노라는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최근에 CBS 김현정 뉴스 쇼에도 출연하셨고요. 이 작가 이름이 필명이 세이노이신데 이분이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직접 본인이 나온 적은 없으셨다고 직접 말하셨었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그게 뉴스 채널하고 그다음에 애터미 채널하고 몇 개 이제 크리스천 채널 몇 개만 구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이노라는 분을 알게 됐었거든요. 굉장히 반갑고 이 책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 현정 팀장님의 소개를 직접 보았네요. 네, 이 책을 저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직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굉장히 그, 어, 그 뭐라죠? 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문사에서 처음 그 사설인가를 연재하시기 시작하면서 필명을 사용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영어 에세이 그리고 영어의 노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게 된 게 이 책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갑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장혜진 국장님 모시고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팀장님 너무 빠져가지고 그 다음이 내 순서인지 몰랐네. 언제 다 하셨죠? 오늘 제가 그 야너들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사실은 이 독서 공유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되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모든 일에 공감대 형성이 되는 일이 제일 폭발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게 서로 공유가 되는 그 부분들이 계속 발표를 해주시니까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게 처음 우리 나영 팀장님 나왔을 때부터 그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 찾으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오미애 사장님부터 뭐 백지연 사장님도 완전 감동스럽게 막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고세일즈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하나씩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800페이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우리 현장 팀장님은 책을 함부로 선물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잘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책방을 가면 저한테 막 갑자기 난독증이 일어난 것처럼 뭐지?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저는 추천을 진짜 되게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저한테는 이 시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막 오늘 그 서규석 팀장님이 얘기해준 책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짧고 예, 뭔가 이렇게 팩트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또 네이버에서 막 찾아가지고 주문해야지 막 이러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종류의 이제 책들 중에서 제가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게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오늘 이 책을 골라봤어요. 저희가 제일 지금 관심 있는 게 애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책을 오늘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내용 중에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저희 예전에 저희 애터미에서 회장님의 추천으로 어렵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신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지금 현재는 건강 상태 때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때 세미나 내용이 훨씬 더 가득하고 깊이가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의 강의가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터미가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거의 모든 분들이. 왜냐면 회장님의 말 이런 게 쏙쏙쏙쏙 들어오니까 반해서 이제 애터미 해야지 하다 보면 걸림돌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이 일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중간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이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그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내가 이 일을 해내야 되는 이유를 다시 찾아보자 하면서 그 성인군자라는 그런 말들이 왜 필요한지.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내가 남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거의 인생에서 혹시 없잖아요. 저는 자식을 키우는 마음 아니면은 그런 마음이 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착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오늘 직장 생활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회사에서 내가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면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진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뭔가 또 뺏기고 막 계속 이런 건데 애터미는 반대로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한 게 아니고 누군가를 성공시키기 위해 내 것까지 손해를 보면서 다시 쏟아 부어야 되는 일이니까 되게 애매해질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애터미는 바이너리 구조기 때문에 내가 내가 돋보이면 안 돼. 자꾸 아까도 책에서 나왔던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부자 되는 습성들이 애터미 안에 녹여져 있지만 그게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놓는 주제가 바로 이 여기 나와 있는 골든 서클이라는 아까 그 그림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보시면 Y라고 하는 게 되게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그 다음에 what이 무엇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Y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사람들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outside in이라고 해서 무엇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왜라고 그렇게 접근을 한대요. 그런데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내부, 인사이드 아웃부터, 내가 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네,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저서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도 그 습관을 설명하기 전에 내면부터 시작하라는 항목을 정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러면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게 뭘까요? 그게 저는 바로, 오늘 이제 이 책을 아침에 한 번 더 봤어요.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근데 패러다임의 전환이래요. 우리 이성열 박사님이 진짜 강조했던 여러 가지 단어 중에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을 보는 눈, 그 다음에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의 틀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50대, 40대 중반 이후는 잘 안 바뀐다고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접근하다 보면 내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번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어떻게 촬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BI에 제가 마지막 비전 강의에 나오는데 그때도 제가 말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름을 기억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늙어버리는 순간이 이제 그때 끝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배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삼성 그 기업가에도 철학이래요. 직원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이유가 새로운 계속 패러다임을 해야지 새로운 창의력도 높아지고 생각하는 힘도 길러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사람을 바꾸지 않고 겉사람, 그 습관만 바꾼다고 해서 성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은 결코가 아니다. 그의 성공 철학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는 순서를 단순히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즈니스와 일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사이먼 시넥은 강조한다. 비즈니스, 발명, 사회운동의 성패도 여기서 갈리고 충성 고객의 확보 여부도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먼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의 확신의 크기에 따라서 정말 성패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책들 다 고르셨는데 저는 그거를 오늘부터 또 다시 잡는 거죠. 아, 내가 이걸 왜 해야 하고 있지? 그냥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이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애터미는 꼭 좋은 회사고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 그 뒷부분이 바로 사명감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휩쓸려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오미 사장님 워킹 스마트 책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읽고 시작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공지가 쉽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책에서 나왔을 때 제가 정말 쇼킹하게 딱 들은 얘기도 내가 어떤 사회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일을 접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명확해지는 거죠. 나를 위해 하던 일이 내가 누군가를 빨리 성공해서 도와줘야 되면 그게 내 지역사회, 내 경제사회, 내 대한민국, 이 전 세계를 위해서도 내가 하나의 우뚝 서야 되는 기둥이
되겠다라는 그런 Y에 대한 충족을 너무 많이 시켜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오늘 이 책이랑 그 개념적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얘기해주신 많은 내용들 공유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좋아서 흡수를 하면서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 뭐 기회가 되면 참숯가마를 가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서 좋은 내용과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양식을 밥처럼 먹으면서 그 부분에서 살찌는 건, 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사회까지도 너무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주미 사장님 항상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달도 시작인데, 예, 한 달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해서 막 저 사회할래요? 막 이런 날까지 저희 리더들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쵸. 네, 다이어트가 없는 독서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어제부터 휴일인 내일까지 행복한 시간 많이 되세요. 네, 자리 지켜주신 리더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의 평생 다이어트 하면서 살죠. 근데 가장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책 다이어트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책으로 살을 펑펑 찌웁시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유해주신 책들, 기억나신 책들 읽으셔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유독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야누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희준 국장님 말씀처럼 연휴, 마지막 연휴까지, 날짜까지 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살찌워도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책으로 살찌웁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사원 외치고요. 마무리하고 마지막 인증샷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